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 김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로 편집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의 시작, 프로젝트 만들기, 타임라인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써보셨던 분들도 잠깐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하지 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종 슬로우 모션을 위해서 30프레임, 60프레임 프레임을 섞어서 찍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보통 프로젝트와 푸티지가 세팅이 맞지 않는다. 프로젝트 세팅을 바꿀래? 라고 물어보는 창이 떴을 때 체인지 누르실 겁니다. 난 그렇게 해서 문제 없었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제야 라고 하면 문제인 줄 알고 신경을 쓰는데 문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 문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바꿀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바꾼다고 해서 프로젝트 세팅 바꿨는데 작업자가 생각한 프로젝트 세팅 값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 세팅 값을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프레임을 섞어 찍었고 최종 출력물이 30프레임일지라도 어이없게 프로젝트가 60프레임 프로젝트와 60프레임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최종 출력물 또한 60프레임으로밖에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를 인식하는 시점이 모든 작업이 끝나서 출력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쉬운 내용이지만 너무 쉬워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기 쉬운 프로젝트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한 워크플로우만 잘 지켜서 만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워크플로우라는 게 뭘까요?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게 바로 워크플로우인데요. 정답은 없지만 또 오답은 있는 게 워크플로우라서 오답을 피해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늘 최종 출력물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맞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빈치의 경우 프레임이 고정되어서 출력물의 프레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타임라인을 만들 때 최종 출력물과 촬영 푸티지의 프레임을 고려한 세팅을 우선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샘플은 29.97과 59.94 프레임의 푸티지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최종 출력물은 1910-1080 해상도의 29.97 프레임 H264이고요. 이것에 맞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세팅을 하고 푸티지를 불러와서 타임라인까지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빈치 리졸브의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미디어텍 가서 푸티지 임포트하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로젝트 세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요. 좌측에는 프로젝트 세팅 메뉴 탭들이 있고 우측에 각 탭별 세부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 확인할 탭은 마스터 세팅입니다. 타임라인 포맷, 비디오 모니터링 등등등이 보이시죠? 오늘은 다른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포맷 이거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해상도, 픽셀비, 프레임 레이트를 바꿀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 해상도를 먼저 살펴보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해상도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할 해상도는 최종 출력물의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상도를 고르고 나면 다음은 프레임 레이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사실 해상도는 프로젝트 세팅을 하고 최종 출력물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프레임 레이트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프레임 레이트죠.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프레임 레이트를 한번 선택하고 작업을 시작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프레임 변경이 안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알아차린다면 다행이지만 출력 단계에서 알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서 각종 커뮤니티와 구글, 유튜브 찾아보면서 머리 싸매고 소리 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원하는 최종 출력물에 맞는 프로젝트 세팅 해주셔야 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푸티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자동으로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법과 타임라인을 만들고 푸티지를 올리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흐름을 보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대략 느낌이 오실 겁니다. 타임라인은 푸티지가 있는 윈도우에서 우클릭하시고 Create New Timeline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린 창 좌측 하단에 보시면 Use Project Setting이 있는데요.
해제해 주시고 활성화된 포맷 탭을 눌러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세팅과 동일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프로젝트 세팅 다 해놓고 프로젝트 세팅 사용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가끔, 정말 가끔 타임라인 세팅 값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실제 경험상 정말 종종 발생합니다. 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즈 프로젝트 세팅을 그냥 사용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는 만드시고 나셔서 꼭 메타데이터 탭에서 타임라인의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원하는 세팅 값인지 확인하시고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신경 써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